25년을 함께 산 아내가 모텔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다른 남자와 함께요. 그 순간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동네 목욕탕에서 아내가 던진 가벼운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 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윤상훈입니다. 올해 52이죠. 지방 공기업에서 시설관리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5년을 한 회사에 다녔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술자리도 꼭 필요한 것만 참석했습니다. 담배는 아예 입에 대본 적도 없죠. 제가 이렇게 살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가족이었어요. 아내 박미정과는 28에 만나 29에 결혼했습니다. 그때 미정은 참 예뻤어요. 단정하고 차분했죠. 결혼식 날 미정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믿고 평생 갈게요. 저도 약속했죠. 나도 당신만 바라보고 살 거야. 딸 다인이는 결혼 2년 차에 태어났습니다. 제 손바닥만 했던 아이가 이제 23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죠. 다인이 학비 때문에 허리띠 졸라맨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저희 집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주말이면 다인이와 미정이랑 셋이서 동네 산책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미정은 몇 년 전부터 요가 강사로 일했습니다. 동네 작은 요가 센터였죠. 수입이 많진 않았지만 미정은 그 일을 좋아했어요. 사람들 만나는 게 재밌어요. 운동도 되고. 미정은 밝았습니다. 사교적이었죠. 동네에서 아는 사람도 많았어요. 저는 그런 미정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미정이 아침 준비하는 동안 저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며 생각했죠. 이 평화가 영원했으면 좋겠다. 퇴근하면 저는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회식 자리도 대부분 거절했어요. 집에 오면 미정이 저녁을 차려놨죠. 셋이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빠, 오늘 면접 봤어요. 어땠어? 잘 본 것 같아요. 다인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좋았어요. 미정은 식사 후에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뉴스를 봤죠. 다인이는 방에서 공부했고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지루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감사했죠. 주말이면 저는 집 청소를 도왔습니다. 미정이 빨래를 넣을 때 저는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다인이는 자기 방을 정리했죠. 여보, 이거 좀 옮겨줄래요? 응, 어디에? 창고에 넣어두면 돼요. 저희는 그렇게 함께 움직였습니다. 서로 의지했죠. 저는 미정을 믿었어요.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정도 저를 믿는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그렇게 25년을 살아왔으니까요. 회사에서도 저는 모범 직원이었습니다. 상사들은 저를 신뢰했어요. 후배들은 저를 존경했죠. 팀장님, 비결이 뭐예요? 비결? 그냥 성실하게 사는 거지.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동네에서도 저희 부부는 모범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어요. 윤 씨네는 참 보기 좋아. 부부 금슬이 대단하다니까. 저는 그 말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마다 저는 미정과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어요. 미정의 손을 잡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여 25년이 됐죠. 여보, 행복해요? 어느 날 미정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당신은? 저도요. 우리 이렇게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요. 미정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저는 미정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요. 겨울이 오고 있었어요. 날씨가 쌀쌀해졌죠. 미정은 목욕탕에 더 자주 가기 시작했습니다. 추울 때는 뜨끈한 물에 몸 담가야 해요. 미정은 웃으며 말했어요. 일주일에 3번이나 가? 응, 친구들도 만나고 좋잖아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미정에게 목욕탕은 휴식 공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 목욕탕에서 미정이 어떤 말들을 하는지를요. 그 말들이 얼마나 빠르게 퍼지는지를요. 그리고 그 소문이 결국 제 귀에까지 들어올 거라는 것도요. 25년의 평화가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미정이 가장 좋아하던 그곳, 바로 목욕탕에서요. 미정에게 목욕탕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갔죠. 저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자주 가야 해? 아, 당신은 몰라요. 거기 가면 기분이 풀린다니까. 아줌마들이랑 수다도 떨고.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욕탕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동네에서 제일 큰 곳이었죠. 사우나도 있고 찜질방도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곳에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한선옥, 이경희, 최은주. 다들 미정과 같은 나이대였습니다. 요가센터 회원이거나 동네 주민이었죠. 미정은 그들과 목욕을 하고 사우나에 앉아 수다를 떨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미정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죠. 미정은 2시간쯤 뒤에 돌아왔어요. 다녀왔어요. 응, 시원했어? 네, 완전 개운해요. 미정은 방으로 들어가 머리를 말렸습니다. 저는 그냥 편안한 하루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목욕탕에서 미정은 위험한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였다고 합니다. 선옥이 물었대요. 미정아, 요즘 요가센터는 어때? 응, 괜찮아. 회원들도 늘고. 그 새로 온 매니저 있잖아. 이름이 뭐더라? 최현수요?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다고 해요. 어머, 그 사람 괜찮던데? 잘생겼잖아. 경희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봤어. 키도 크고. 미정은 그때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완전 좋아요. 젊으니까 체력도 엄청나고. 매일 밤 만나면 제가 지칠 정도예요. 그 자리가 순간 조용해졌다고 하죠. 선옥이 놀라서 미정의 팔을 잡았어요. 야, 미정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사실인데. 미정은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욕탕으로 들어가서도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사우나에 앉아서 미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작지 않았어요. 남편은 워낙 착해서 제가 뭘 하는지 전혀 신경 안 써요. 전 그냥 제 맘대로 살면 되니까 편해요. 야, 그렇게 크게 말하지 마. 은주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뭐 어때? 미정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우나에는 다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동네 단골 아줌마들이었죠. 모두들 미정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현수 씨가 정말 잘해줘요. 선물도 주고 데이트도 자주 하고. 미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남편 얼굴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현수 씨랑 있을 때가 제일 좋아. 경희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정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왜요? 제 인생인데.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탈의실로 나와 로션을 바를 때였습니다. 선옥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정아, 진짜 조심해야 돼. 오늘 그 말 들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에이, 괜찮아요. 미정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선옥만 걱정한 게 아니었어요. 사우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미정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전화기를 들었죠. 야, 너 박미정 알지?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목욕탕에서 큰 소리로 불륜 자랑하더라. 요가센터 매니저랑 매일 밤 만난대. 진짜? 남편 있는 사람이? 응, 남편은 착해서 뭘 하는지도 모른대. 자기 맘대로 산다고 하더라. 그렇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미정은 몰랐어요. 자신의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를요.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평소처럼 저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인이도 함께였죠. 오늘 목욕탕 어땠어요? 제가 물었어요. 좋았어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었죠. 미정은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평범한 하루라고 생각했죠. 선옥이도 만났어요? 네, 경이랑 은주도 있었고요. 다들 잘 지내시나 봐. 네, 맨날 보는 사람들이지만 볼 때마다 반가워요. 미정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목욕탕에 다녀온 날은 항상 그랬어요. 식사를 마치고 미정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뉴스를 봤죠. 다인이는 방으로 들어갔고요. 여보, 오늘 센터에서 있었던 일 들을래요? 미정이 거실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응, 뭔데? 새로운 회원이 수업 중에 넘어졌어요. 그런데 현수 씨가 재빨리 부축해줬죠. 다행이네. 진짜 센스 있어요. 일 처리도 빠르고. 미정은 최현수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저 직장 동료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직원이 있으니 센터 운영이 수월하겠네. 맞아요. 현수 씨 덕분에 많이 편해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무 의심도 없이요. 하지만 그날 밤 동네 전체에 미정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불씨가 아니었어요. 이미 큰 불이 됐죠. 미정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몰랐죠. 목욕탕에서 시작된 그 말들이 우리 삶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거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미정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하루 만에 동네 전체로 번졌어요. 미정이가 요가센터 매니저랑 바람 피운대. 진짜? 남편 있는 사람이? 응, 본인이 직접 목욕탕에서 말했대. 매일 밤 만난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믿었고 누군가는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소문은 점점 살이 붙었어요. 어머, 그럼 진짜 뭔가 있는 거 아냐? 미정은 처음엔 몰랐습니다. 요가 센터에서 평소처럼 일했어요. 회원들을 가르치고 최현수 매니저와 업무 이야기를 나눴죠. 현수는 35살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성격도 친절했죠. 선생님, 오늘 수업 괜찮으셨어요? 네, 회원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좋죠. 둘은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업무 이야기, 일상 이야기. 미정은 그저 편한 대화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장면을 본 한 회원이 소문에 기름을 부었죠. 나 봤는데 둘이 엄청 친해 보이던데 뭔가 있는 것 같아.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저는 며칠 뒤에 소문을 들었어요. 회사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혹시 사모님이 요가 강사시죠? 응, 왜? 아,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후배는 말을 흐렸어요.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동네 슈퍼에 들렀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묘한 표정을 지었죠. 사모님은 잘 계시죠? 요즘 엄청 바쁜 것 같던데. 네, 잘 있어요. 요가 센터 일은 괜찮으시고요? 네, 바쁘긴 한데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어딘가 불편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죠. 집에 도착했을 때 미정은 요가 센터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고생했어. 오늘 수업 많아서 힘들었어요. 미정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요가 센터에 새로 온 매니저 있다며? 네, 최현수요. 왜요? 어떤 사람이야? 일 잘하고 친절해요. 왜 갑자기요? 미정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마음속엔 작은 의심이 싹 텄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선옥을 만났어요. 선옥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미정이는 잘 있죠? 네, 잘 있어요. 선옥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미정이가 요즘 바쁜가요? 일이 좀 많긴 한가 봐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선옥은 피식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죠. 사람들의 반응, 선옥의 태도, 미정의 최근 모습,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미정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미정이 샤워하는 사이였죠. 평소라면 절대 안 할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휴대폰을 켜자 카톡 알림이 보였어요. 보낸 사람은 최현수였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네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는 메시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지만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여보, 뭐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미정은 의심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주먹을 쥐었어요. 설마,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목욕탕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줌마 몇 명이 서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미정이는 요즘 통 안 보이던데. 창피해서 어떻게 와? 온 동네가 다 아는데? 그러게 불륜한다고. 목욕탕에서 그렇게 떠들어 놓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미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남편은 모르나 봐. 불쌍해. 그러게. 착한 사람인데?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 동네가 알고 있는데 저만 몰랐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정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녀오셨어요?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피곤해 보여요. 회사 일 힘드셨어요? 괜찮아. 저는 거실에 앉았어요.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어요.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요. 저녁을 먹는 내내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미정이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없어. 표정이 안 좋은데요. 피곤해서 그래.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담배를 피운 적은 없지만 그날은 답답했습니다. 밤 공기를 마시며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봐야 했어요. 그래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정을 미행하기로요. 진실을 확인하기로요. 2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미정을 지켜보기로요.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기로요. 저는 그날부터 미정을 관찰했습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요. 2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괴로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미정은 요가센터로 출근했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죠. 하지만 저는 눈여겨봤습니다. 화장이 조금 더 진해졌어요. 옷차림도 신경 쓴 티가 났죠. 오늘 회식 있어요. 어느 날 저녁 미정이 말했습니다. 회식? 무슨 날인데? 센터 회원 늘었다고 축하하는 자리요.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불안했어요. 미정은 향수를 뿌렸습니다. 립스틱도 새로 발랐죠. 회식 자리에 그렇게까지 꾸밀 필요가 있을까요? 다녀올게요. 미정은 밝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미정의 위치를 확인하려고요. 예전에 가족 안전을 위해 위치 공유 앱을 깔아뒀었죠. 미정도 동의했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미정의 위치가 표시됐어요. 요가 센터가 아니었습니다. 시내 외곽 쪽이었죠. 왜 저기로 가지?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직접 가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할까요? 고민하다가 저는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기다려보기로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미정의 위치는 계속 같은 곳이었어요. 저는 인터넷 지도를 켰습니다. 그곳 주변을 검색했죠. 식당도 없었어요. 카페도 없었습니다. 있는 건 모텔 뿐이었죠. 설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미정의 위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오고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끄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뉴스를 켰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30분 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요. 미정의 목소리였어요. 밝았습니다. 응, 회식 어땠어? 좋았어요. 음식도 맛있었고. 저는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화장이 조금 지워져 있었어요. 머리도 약간 흐트러진 것 같았죠. 어디서 먹었어? 센터 근처 한식당이요. 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위치 추적으로 확인했으니까요. 아니, 그냥.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미정을 관찰했어요. 휴대폰을 볼 때마다 카톡 알림이 자주 왔습니다. 누구에게서 온 건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어느 날 아침 미정이 샤워하는 사이였습니다. 휴대폰이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안 할 행동이었죠.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다인이 생일이었어요. 화면이 열렸죠. 카톡 알림이 보였습니다. 보낸 사람은 최연수였어요. 오늘도 보고 싶네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대화창을 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뭐 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미정은 의심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주먹을 쥐었어요. 오늘도 보고 싶다고?
직장 동료끼리 주고받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회사 동료와 술을 마셨어요. 평소엔 안 하던 일이었죠. 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한잔하고 싶어서.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아. 저는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미정은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카톡 메시지만으론 부족했어요. 직접 눈으로 봐야 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미정을 미행하기로요. 회사에 반차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정이 어디로 가는지 직접 확인하기로요.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5년이 거짓이었을까? 아니면 최근에 변한 걸까요? 언제부터였을까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하나였어요. 직접 확인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후배가 물었죠. 팀장님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급한 일이 좀 있어서.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점심때쯤 집을 나섰습니다. 미정은 요가 센터에 있었죠. 저는 차를 몰고 센터 근처로 갔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미정의 차가 보였어요. 빨간색 소형차였죠. 2시간쯤 기다렸을까요? 센터 문이 열리고 미정이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남자와 함께였죠. 최현수. 둘은 차에 올라탔어요. 미정의 차였습니다. 현수가 조수석에 앉았죠. 저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거리를 두고 천천히요. 들키면 안 됐어요. 차는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방향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또 그곳으로 가는구나. 30분쯤 지났습니다. 미정의 차가 멈췄어요. 모텔 앞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엔진을 끄고 지켜봤어요. 미정과 현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둘은 주변을 살피지도 않았어요. 당당했죠.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요. 현수가 미정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정은 웃으며 그를 쳐다봤어요. 둘은 모텔 입구로 들어갔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시 카메라를 켰어요. 떨리는 손으로 셔터를 눌렀습니다. 여러 장 찍었어요. 증거를 확실히 남겨야 했으니까요. 저는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저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생각하기 싫었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상상이 펼쳐졌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요. 저는 핸들을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지금 뛰쳐나가면 안 됐죠. 2시간 4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모텔 문이 열렸어요. 미정이 먼저 나왔습니다. 머리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어요. 화장도 지워진 것 같았죠. 현수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옷을 다시 정리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둘은 모텔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현수가 미정을 끌어안았어요. 미정은 현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놓지 않았어요. 찰칵 찰칵 계속 찍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현수가 미정의 턱을 들어 올렸어요. 미정은 눈을 감았죠. 둘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긴 키스였어요. 적어도 10초는 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연사로 찍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차 안에 울렸어요. 키스가 끝났습니다. 미정은 웃으며 현수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현수도 웃었죠. 내일 봐요. 입 모양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응, 조심해서 가. 현수가 대답했어요. 미정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현수는 손을 흔들었죠. 미정의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어요. 아니, 적어도 지금은 거짓이 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봤어요. 오늘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했어요. 누가 봐도 불륜 현장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신호등도 유난히 많았어요. 차 안은 너무 조용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집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미정은 아직 안 왔죠. 다인이도 없었고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 포옹, 키스. 이 사진들을 어떻게 써야 하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혼? 맞아요. 이혼해야죠. 하지만 그게 다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미정에게 그리고 현수에게요.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불륜 대응 방법, 상간자 소송. 여러 글들이 나왔어요. 변호사 상담을 받으라는 조언이 많았죠. 저는 법률사무소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내일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요. 미정의 목소리였어요. 밝았습니다.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요.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정을 봤어요. 미정은 가방을 소파에 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요? 평범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겐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거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피곤해 보여요. 회사 일 힘들었어요? 미정이 물었어요. 응, 좀.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사 일은 문제가 아니었죠. 저는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화장은 다시 고쳐져 있었어요. 머리도 단정했죠. 모텔에 다녀온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능숙하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미정을 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은 참겠다고요. 하지만 곧 폭로할 거라고요.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미정을 봤어요. 편안하게 자고 있었죠.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요. 새벽이 되자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휴대폰을 켰어요. 사진들을 USB에 백업했습니다. 증거는 확실히 보관해야 했으니까요. 이제 준비는 끝났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저에게 이 하루는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의 끝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법률사무소는 조용했죠. 변호사는 5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자세히 봤습니다. 확실한 증거네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둘 다 하고 싶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상간자의 신상은 아십니까? 이름과 직장은 압니다. 최연수, 아내가 일하는 요가센터 매니저입니다. 기혼자입니까? 확인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일단 배우자분과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백을 받아두면 소송에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흘 뒤였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최연수 기혼자입니다. 아내 이름은 정수진, 슬아의 아들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미정과 대면하기로요. 다인이는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렇게 유도했어요. 딸이 이 장면을 볼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정이 말했어요. 내일 센터에서 행사 있어요.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또 최연수랑 함께? 미정의 손이 멈췄어요. 젓가락을 든 채로요. 왜요? 매니저니까 당연히 같이 있죠. 그렇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미정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죠. 미정이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오늘 좀 일찍 자야겠어요. 피곤해서요. 잠깐만. 저는 미정을 불렀습니다. 왜요? 물어볼 게 있어.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난주 회식은 어땠어? 회식은? 평범했죠. 왜 갑자기 그걸 물어요? 그날 모텔에 다녀왔잖아. 그 한마디에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지난주 화요일, 당신이 회식 간다고 했을 때 시내 외곽 모텔에 최연수랑 다녀왔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이 떨렸죠. 무슨 소리예요? 무슨 오해가? 오해? 이게 오해야?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나오는 사진, 포옹하는 사진, 그리고 키스하는 사진. 미정은 휴대폰을 보며 입을 막았습니다. 이건 25년이야. 우리가 함께 산 게. 그런데 당신은 이렇게 배신했어.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죠. 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정말. 한순간? 2시간 넘게 모텔에 있었잖아. 그게 한순간이야?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에서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어? 매일 밤 만나서 힘들다고? 남편은 착해서 모른다고? 미정은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어떻게 그걸? 소문 다 퍼졌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나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지.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입으로 나를 바보라고 떠들고 다녔어. 그러고도 집에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었잖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정은 계속 울었습니다. 용서해줘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 25년을 배신한 걸 어떻게 용서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최연수, 그 사람도 기혼자더라. 부인이 있고 아들도 있어. 미정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몰랐어요. 저는 몰랐다고? 그게 변명이 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당장 이혼 서류 쓸 거야. 그리고 최연수 상대로 소송도 걸 거고. 여보, 제발. 다인이 생각해서라도. 다인이? 당신이 다인이 생각했어? 이런 짓 하면서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인이한테도 다 말할 거야.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요. 미정이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저는 미정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끝이야. 우리는 여기까지야.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미정이 우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같은 방에 있을 수 없었죠. 미정은 밤새 울었습니다. 문틈으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한다고요. 새벽녘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어둠은 더 짙어지고 있었죠. 25년이란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목욕탕에서 시작된 소문이 현실이 됐고 그 현실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였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이혼 소송 진행해주세요. 상간자 소송도요.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정수진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최연수의 부인이었죠. 여보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수진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윤상훈이라고 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신데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틀 뒤 저는 정수진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죠. 정수진은 3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건가요? 정수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들을 보여줬죠. 이 사람이 당신 남편 최연수 씨 맞습니까? 정수진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제 아내와 당신 남편이 불륜 관계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수진은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언제부터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 몇 달은 된 것 같습니다. 정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혼과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당신도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절대 용서 못해요. 우리는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뒤 소송이 시작됐어요. 미정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명확했죠. 법원에서 미정을 마주쳤습니다. 미정은 초췌해 보였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미정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저는 돌아섰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증거가 확실했으니까요. 최연수도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정수진이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다인이를 만났어요.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른 남자랑 그런 짓을? 다인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알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아빠. 알아야죠. 다인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다인이는 미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들었죠.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다인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아빠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다인아, 이제 엄마 얼굴 보기 싫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다인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 품에 안겨 울었어요. 아빠, 괜찮아요? 응, 아빠는 괜찮아. 저는 다인이를 안아줬습니다. 2달 뒤 재판이 끝났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어요. 재산 분할에서 미정은 최소한만 받았죠. 불륜이 명백했으니까요. 상간자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최연수는 위자료를 물어야 했어요. 미정은 요가센터에서도 해고당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으니까요. 불륜으로 집안 망친 사람을 어떻겠어요? 센터장이 그렇게 말했다고 들었어요. 최연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을 잃었죠. 정수진과도 이혼했고요. 3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미정을 봤어요. 슈퍼에서였죠. 미정은 혼자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더 초췌해져 있었죠.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게 당신이 선택한 길이야. 저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어요. 다인이와 저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평화로웠어요. 아빠, 저녁 뭐 먹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 먹자. 짜장면이요. 다인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25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다인이와 함께요. 어느 날 회사에서 후배가 말했습니다. 팀장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보다 편해 보이세요. 이제 짐을 내려놨으니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에 다인이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동네 공원이었죠. 아빠, 행복해요? 다인이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저도요. 우리 둘이서도 충분해요. 다인이는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앞으로 잘 살 거예요. 우리. 그래, 잘 살자. 저는 다인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베란다에 섰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며 밤하늘을 봤어요. 25년이란 시간이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섰죠. 미정은 어딘가에서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하지만 이미 늦었죠. 말은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요.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말은 칼보다 깊게 베인다. 미정은 목욕탕에서 생각 없이 내뱉었고, 그게 소문이 됐고 결국 모든 걸 무너뜨렸죠.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저는 그 진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모텔 앞에서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끝났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어요. 다인이도 취업에 성공했죠. 아빠, 드디어 붙었어요. 축하한다, 딸. 저는 다인이를 안아줬습니다. 한 달쯤 뒤였어요. 선옥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짧게 인사했어요. 미정이 얘기 들으셨죠? 아니요. 작은 원룸에 혼자 산다던데요. 일자리도 못 구하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요. 목욕탕에서도 안 받아준대요. 그래요? 입방정 하나로 인생 망쳤다고 다들 그래요.
선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미정의 삶은 더 이상 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다인이와 저는 산책을 했어요. 아빠, 요즘 행복해요? 다인이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저도요. 엄마 없어도 괜찮아요. 다인이는 제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잘 살자. 저는 다인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베란다에 섰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며 밤하늘을 봤어요. 25년이란 시간이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섰죠. 미정은 어딘가에서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하지만 이미 늦었죠. 말은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다인이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었죠. 아빠 승진했어요. 축하한다. 이제 제가 아빠 모실게요. 그래, 고맙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좋은 식당이었어요. 우리는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어디선가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후회하며 눈물 흘리고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미정의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제 삶을 살았어요. 다인이와 함께요.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목욕탕의 소문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 여자의 입방정이 가정을 무너뜨렸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죠.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와 다인이처럼요. 우리는 교훈을 얻었어요. 말의 무게를요. 진실의 힘을요. 선택의 책임을요.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살자.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자. 진실되게 살자. 떳떳하게 살자. 이것이 제가 25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진 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정이 남긴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말은 칼보다 깊게 베이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며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순간의 말,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요. 잃고 나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편의 삶,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